특수부대에서 교관을 아무나 뽑지는 않겠죠. 현역 때 얼만큼 날라다녔는지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전역한 이후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윌은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경험이 단언컨대 이 해외 특수 군인들 중에서도 넘버원일 겁니다. 군대 그린벨의 이후의 삶이 더 엄청난 무술은 뭐 완벽하겠다. 김동현 님이 전술은 완벽하겠다. 그런데 이제 특전사의 특성상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강철부대 시즌3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즌3 첫 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사령부 단결! 자, 이 특전사 팀장으로 나오는 베이정님, 저랑 웨이브 OTT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절망을 맛봤죠. 5번 탈락! 실제로 봐도 굉장히 훈남이고 잘생겼고 그리고 사례심까지 굉장히 깊으신 분이죠. 707 특수문단 단결! 지금 707 인원들 중에서는 홍범석 대원 빼고는 제가 아는 후배들이 없습니다. 뒤에 이제 데이분 한 분 계시는데 데이분은 인스타에서 같이 지금 팔로우 하고 있는 상황이고 턱걸이나 이런 근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작 전단 일승! UDT 팀장님으로 출연하셨던 분은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UDT에서 15년인가를 교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우선 교관을 했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검증된 분이시다. 자, 특수부대에서 교관을 아무나 뽑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이다. 현역 때 얼만큼 날라다녔는지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이 강철부대 프로그램에서는 전역한 이후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피지컬백에도 출연을 했죠. 활약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아마 극한까지 짜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끈기나 또 자기의 그 스펙에 대한 이름값 그런 부분에서 중압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죽음을 택한다. 지금 이제 UDU 쪽에서는 이제 인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인호 대원이 나왔는데 고인호 대원은 평상시에 저랑 연락도 정말 자주 하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도끼가 있는 친구입니다. 미국 특수부대 친구들이 왔습니다. 네이비시라고 그린벨에서 윌. 자, 윌은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사교성도 굉장히 좋고 여유가 굉장히 좀 넘친 인원이고 실력도 너무 훌륭해요. 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단언컨대 이 해외 특수 군인들 중에서도 넘버원일 겁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군대 그린벨의 이후의 삶이 더 엄청난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몸을 만든다는 그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은 과거에는 정말 몸이 곧 전투력을 나타내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만 보면 그 사람의 전투력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근데 요즘은 그냥 보여지기 위한 근육들이 많죠. 지금처럼 이렇게 몸을 키우는 게 미용 목적이 아니었던, 그때는 이제 몸만 봐도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서는 이제 몸을 미용 목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전투력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게 이 턱 근육입니다. 턱 근육. 턱이 많이 발달될수록 전투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극한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턱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치를 매번 겪고 넘고 이러신 분들은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하죠.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상황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건 턱 근육이다.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번에는 국방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촬영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부대 1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많이 흘렀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런 군인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부대에 대한 지원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대까지 흘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격수 사격도 있고 참호격투도 있고 당연히 수준정도 있습니다. 지금 CQB 전술까지 연계해 놨고요. 자, 저격수
자, 저격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하는 기분이겠네요, 다들. 자, 이거는 일반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대원들이 등장하고 있고, 대원들이 이제 저마다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고, 베이정님이 지금 계속 이제 말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젠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댓글에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면담. 사실 이런 글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이미지를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예능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지금 베이정 대원님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만남에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서로 어색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베이정님은 여기서 본인이 사실 희생을 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먼저 거는 중대장이 실제로 특전사에서 이런 중대장이 오면 굉장히 좀 편해요. 만약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창피해서라도 좀 더 노력할 수 있고 그런 지휘관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능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베이정님을 약간의 빌런 느낌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빌런도 필요하고 영웅도 필요하고 또 잘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고 여러 면에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사실 이 방송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등장하는 순서들도 굉장히 잘 짰어요. 뭔가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사람이나 또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부대 같은 경우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촬영 스토리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역시 강철 부대 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박문호 대원이 독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특전사가 과거에 입었던 독사복을 입고 왔는데 이것조차가 좀 더 이미지를 심어주고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707. 와 이렇게 여기도 대위가 있네요. 전술은 뭐 완벽하겠다. 김동현 님이 전술은 완벽하겠다. 그런데 이제 특전사의 특성상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사실 부사관들이 군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합니다. 그것도 한 개 부대에서.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중대장님들이나 지휘관님들이 새로 오면 다시 전술을 이해하는데 사실 오래 걸리거든요. 어느 부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중대장이 특전 여단 생활을 하고 온 707의 중대장이라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707에 잠깐 거쳐봤거나 아니면 기간이 짧은 중대장이라면 전술을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다른 인원들보다 좀 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필수. 정종현. 지금 원에 나왔던 정종현 대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정종현 대원이 센스가 굉장히 넘쳐요. 그리고 한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신체 노출의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센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군생활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전술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요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철부대 시즌 1, 2 이런 미션들을 보면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이제 민첩성입니다. 돌격형의 팀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게 사실 미션을 많이 짰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빨리 쏘고 에어소프트 거리다 보니까 질르는 그런 스타일의 전술을 펼쳤으면 이길 확률이 사실 높았죠.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실탄 사격도 많이 집어넣는 것 같고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강철부대에서는 그렇게 성급한 상황보다는 아마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치밀하고 무조건 돌격형이 아닌 머리도 써야 되는 부분에 미션들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점점 미션들이 전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강철부대 시즌 1에서는 체력이 한 9대 1의 비율이었다면 강철부대 시즌 2에서는 약 6대 4 정도. 그럼 이제 강철부대 3에서는 제가 봤을 때 완전 탈바꿈 된 것 같거든요. 5대 5나 체력 4 그리고 전술 6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짜여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공간적인 협조 그리고 스케일도 굉장히 키웠고 그런 부분에서 마냥 체력만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아마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대들의 뭐 기싸움 이런 부분들은 Excited to compete against other Koreans. To compete against other Koreans.
사실 이것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 계속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1, 2에서는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했다면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인가? 뭐야? 잠깐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저게 기싸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탐색전 1차는 사격입니다. 한 발당 제한 시간은 저희가 10초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편에서 자, 첫 발이 딱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9점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딱 9점 들어갔어요. 자, 미세하게 살짝 딱 움직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딱 조준을 하는 것만 봐도 흔들림 없는데 그때도 이제 곤충 사격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딱 끝나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다음 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세요. 아니 네가 뭐길래 이걸 판단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리뷰에서 어떻게 손만 보고 표지를 보지 않고 탄이 나가는 것만 봐서 어떻게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강철 부대 사격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도 하나의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동규 대원이 사격을 하죠. 사격 대신. 사실 이런 부분만 보고서도 이거는 잘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격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정말 조심스럽게.